안녕하세요. 부자된 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오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1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한미 첨단 기술 동맹으로 핵심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요. 북미 경제 분야 성과에 따른 경제적 영향 전망에 대한 소식입니다. 어, 한번 자세히 한번 알아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은요, 4월 30일 5박 7일에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쳤죠. 어제 이제 마치고 귀국을 하셨습니다. 이번 미국 순방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부처 장관들과 122명의 경제사절단이 대거 동행하는 등 경제 외교에 방점을 찍었다고 하는데요. 대통령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기업인들을 만나 첨단 산업 공급망, 그리고 첨단 과학기술 동맹을 굳건히 하고요. 59억 불 규모의 첨단 기업 투자를 유치하는 등 전방위적인 경제 행보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요, 올해 70주년을 맞이했죠. 한미동맹이요. 군사 경제 동맹을 넘어 첨단 기술 동맹으로 지평을 넓혀가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평가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세부적인 한번 내용도 한번 보시죠. 우선 쌍두마차죠. 어떻게 보면 우리 산업에서요. 반도체 그리고 배터리, 2차 전지죠. 를 비롯한 이제 첨단 산업 등 공급망 강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최근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흐름 속에 있죠. 자유시장 경제 원칙과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이 첨단 산업 공급망이 있어서도요. 공고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한 것은 이번 방미의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라고 평가했고요.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핵심 기술을 위한 상호 호혜적인 공급망의 중요성을 확인하였고, 지나 러먼도 미국 상무부 장관 또한 한국과 미국은 서로 보완되는 이상적인 파트너 관계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6G 등 4세대 첨단 기술에서 지속적인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투자자적인 관점으로 이 해당 문구를 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6G에 대한 부분은요. 반드시 투자자 입장으로서 공부해 봐야 할 그런 섹터가 될 것 같고요. 저 역시 열심히 공부해서 혹시나 좋은 내용 있으면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국은요, 차세대 반도체, 첨단 패키징, 첨단 소부장의 3대 분야를 중심으로요, 연구개발 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반도체 분야 글로벌 리더십 확보에 손을 맞잡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 의미 영향 보시면 한국과 미국은 각각 메모리 반도체, 반도체 장비의 지닌 비교 우위를 바탕으로 서로 긴밀하게 협력 중으로 반도체 공급망의 상호 보완적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세계 최고의 반도체 동맹 토대를 마련했다는 게 경제적 의의 및 영향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네요. 또한 양국 정상은요, 핫 이슈였죠.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그리고 반도체 과학법 이행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부담, 그리고 불확실성을 줄여준다는 방향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요, 한국 기업의 투자 그리고 사업 활동에 특별한 지원과 배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두고 봐야 되겠죠.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측에 굳건한 신뢰를 보여주었다고 하고요. 여기서 이제 경제적 의 영향 보시면 양국 정상이 IRA 반도체 가학법 관련해서 우호적인 비즈니스 환경
그리고 예측 가능성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확인함에 따라 IRA 그리고 반도체 과학법 인센티브 집행 과정에서 우리 기업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그런 평가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국 정상 간에요. 첨단 산업 공급망 협력 의지는 일선 기업 현장에서도 확인되었다고 하는데요.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방산 등 첨단 산업을 대표하는 양국 기업인 33명이 모인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양국이 지닌 강점을 10분 활용해서요.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겠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미국 영화 협회 MPA라고 부르죠. 협회의 요청으로 개최된 글로벌 영상 콘텐츠 리더십 포럼이 4월 27일 날 있었는데요. MPA 소속 글로벌 유수 콘텐츠 기업들과 최근 한국 드라마로 위상을 떨치고 있죠. K 콘텐츠 기업 등이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참석자들은 K 콘텐츠 수출, 그리고 투자 확대와 양국 콘텐츠 산업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여기도 다시 한번 투자자의 관점으로 들이대 볼 그런 문구죠. K 콘텐츠 기업 관련해서 한번 주도 면밀하게 공부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죠. 사이버하고 우주, 퀀텀, 첨단 과학기술 동맹 구축, 심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보시면 양국은 첨단 과학기술 분야로 협력의 범위를 확장하고요. 강화하는 데도 공감대를 이뤘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기술 동맹을 더욱 발전시켜서요. 이제 NSC 간 차세대 핵심 신흥기술 대화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퀀텀, 인공지능 등의 분야에서 핵심 신흥기술 협력 성과의 가시적인 진전을 일궈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섹터 있잖아요.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퀀텀, 인공지능 섹터는 진짜 투자자의 입장으로선 공부를 해봐야 되겠죠. 요즘의 대세죠. 인공지능, 챗 GPT로 모든 것을 지금 거의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어떻게 보면은 해당 챗 GTP 통해서 여러모로 업무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투자 활동도 또한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블로그나 제가 하고 있는 부업들도 해당 챗 GTP의 이제 답변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진짜 중점적으로 봐야 될 섹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3년도는요. 앞으로도 그렇죠. 그리고 양 정상은 한미 동맹이 사이버 공간에도 적용된다는 인식하에 사이버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다고 하고요. 이에 기반해서 사이버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 정보 협력도 심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특히 우주 탐사 과학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있었다고 하고요. 한미 우주 협력 공동 성명서를 체결해서 이제 연내 설립 예정이죠. 우주 항공청이요. 항공청하고 나사 간 협력에 이제 토대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아르테미스 계획에 한국 참여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되었다고 하니까요. 이런 항공 분야에 대해서도 한번 꼼꼼히 공부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경제적의 역량 보면 우주 광물 자원의 개발, 우주 공장, 우주 관광 등 우주 산업 규모는 2021년 4,690억 불에서 무려 2030년은 약 1조 불로 비약적인 성장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산업 게임 체인저가 될 퀀텀 분야, 이 분야도 진짜 저도 나름대로 공부하고 있는 분야인데요. 유심히 봐야 될 분야일 것 같습니다. 양자 과학기술 협력 공동 성명서를 통해 지난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협력 방향을 구체화했다는 소식. 또 경제적 의의 보시면요. 양자, 퀀텀이라고 보통 부르죠. 기술은 초고속 연산, 양자 컴퓨팅,
그리고 초실내 보안, 양자통신, 초정밀 계측, 양자 센서를 가능케 하는 혁신 기술로서 산업 파급 효과가 엄청납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양국 기업 간 공동 연구, 그리고 인증 표준 등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MOU도 무려 50건이나 체결됐고, 산업 분야는 13건, 배터리 반도체에 대해서요. 에너지 분야는 13건, 수소, SMR, 그리고 바이오 분야 23건, 제약이나 의료기기, 바이오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콘텐츠 분야도 한 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폭넓은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양질의 협업, 네트워크가 형성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경제적 의의 보시면 보잉이나 엑손모빌 등의 글로벌 우수 기업들이 참여해서 향후 양국의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특히 이제 요즘에 원전이 핫 이슈죠. 소형 모듈 원전 분야에서 미국 설계 역량하고 한국의 제작 운영 관리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제3국 시장 진출이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요 근래에 어, 이 좀 분쟁이 있었죠. 분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잘 봉합되고 그런 이제 유기적으로 결합돼서 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요. 뭐 특히 이제 윤 대통령은 MIT를 방문했죠. 4월 28일 날. 그래서 첨단 디지털 바이오 석학들과요. 함께 양국 간의 기술 연대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 테이블에서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 모범 사례인 보스턴의 성공 요인을 국내 클러스터 발전에 적용하기 위한 클러스터 전략, 혁신 전략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부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59억 불, 약 우리나라 돈으로 7조 원 정도의 규모죠. 거의 반올림하면 8조 원 정도가 되는데 첨단 기업 투자 유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요. 우리나라에 투자하기로 약속된 금액은 8개사를 합쳐 총 59억 불이라고 하고요. 투자 내용 측면에서도 첨단 산업 분야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양국 기업의 보유한 우수한 기술 제조, 인력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초격차 확보에 상호 협력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투자 소식을 제일 먼저 알린 기업은 역시 넷플릭스였죠. 어, 이것도 일면 기사로 나온 걸 봤습니다. 넷플릭스의 테드 서렌도스 CEO는요, 윤 대통령 접견객이 K 콘텐츠에 25억 불, 약 3조 원이죠. 3조 원을 투자하기로 발표하였는데, 주요 외신이 이를 앞다퉈 보도하는 등, 특히 저도 외신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나라 국내 방송을 통해서, 콘텐츠를 통해서 많이 습니다 화제가 되었죠. 그리고 투자 규모는 넷플릭스가 2016년 이후 현재 우리나라까지 집행한 투자액이 약 1.5조 원이라고 하는데요. 2배에 달한다는 점이 이목이 집중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넷플릭스 CEO 접견 다음날 열린 투자 신고식, 그 16개사죠. 6개사가 19억 불, 약 2.5조 원 투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하고요. 소재과학기업 코닝사도 15억 불로 약 2조 원 투자 계획을 잇따라 내놓는 등 투자 1번지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은 곳곳에서 확인되었다는 소식. 그리고 아태지역 외환 시장 협력 및 인적 교류 확대죠. 인적 교류 확대. 양국은 이제 인태 경제 인프라워크,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죠. IPEF의 줄임말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높은 수준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 역량 개발 등의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등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제적 의의하고 영향 보시면요. 질서 있고 잘 작동하는 외환시장은 양국 교역 확대와 지속적인 상호 투자를 위한 기반인 만큼 외환시장 협력을 토대로 영업 관계 고도화도 기대된다고 하네요. 이런 부분은 외환시장의 동향에 긴밀한 협의를 진행한다는 인식이 같이 했다는 부분이죠. 내무부 간에 이제 어떤 그런 협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공계 인문 사회 분야 대규모 인재 교류를 추진하는 한편 투자 비자 E2라고 하죠. 비자 발급 대기 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무비자 미국 방문 90일 이내 이제 방문 지위를 연장하는 등 양국 간 교류 확대와 유대 심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확충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부는요, 미국 국빈 방문에 따른 경제 분야 성과를 보다 구체화해야 되겠죠. 그리고 조기에 가시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5월 8일 대외 경제장관 회의를 연다고 하고요. 후속 조치 추진 계획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해당 부분에 대한 소식도 한번 제가 면은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간단하게 오늘 내용 정리해 보자면 한미 첨단기술 동맹으로 핵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그런 부분인데요. 얼마 전에 어제죠. 어제 이제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이 마무리가 돼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MOU라든지 아니면 여기서 이 문서에서 밝히고 있는 뭐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6G 등등 뭐 바이오도 있었고요. K 콘텐츠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분야에 대해서 한번 주도 면밀하게요.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의 관점으로 한번 들이대서 여러모로 책도 보시고요. 그리고 뉴스들도 꼼꼼히 챙겨 보셔서 자신의 이제 투자적인 관점을 확립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여러 가지 기업들도 한번 기업 분석을 한번 해보시고요. 재무, 재무제표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의 앞날 어떻게 진행될지, 기업들이 어떻게 성장할지에 대해서도 한번 꿈을 가지고 미래에는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꿈을 그려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셨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항상 믿고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내일도 도전 콘텐츠, 유익한 콘텐츠 가지고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